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박서방 부부와 도깨비가 한 집살이를 하며 벌어진 기막힌 소동 이야기입니다. 도깨비가 사는 명당 집터. 옛날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땅이 없어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일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았다. 어느 해엔 흉년이 들어 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빌려 먹은 곡식조차 갚지 못해 결국 살던 집까지 빼앗기게 되었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지만 박서방 부부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금자리였다. 박서방은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고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서방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때였다.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스님은 박서방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집은 형편이 안 되겠구먼. 그 말에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스님의 모습도 말이 아니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마르고 지친 얼굴에다 금방이라도 길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다. 박서방은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을 불렀다. 스님! 잠깐만 들렸다 가시지요. 마침 죽 한 그릇 끓인 게 있으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박서방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먹고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러네. 예? 집터가 안 좋다고요? 박서방이 되물었다. 그래, 여기 땅 기운이 너무 약해. 이렇게는 평생 고생만 하게 되어 있지. 그 말을 들은 박서방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휴, 이 집에서도 곧 나가야 해요. 빚을 못 갚아 집까지 뺏기게 생겼거든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참에 새로운 터로 옮겨보는 건 어떤가?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보기엔 아주 명당이더군. 명당이요? 그런 데가 왜 비어 있답니까? 박서방이 놀라 물었다. 기가 좀 세다고들 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모양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복이 넘치는 자리라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다. 괜히 이상한 데 갔다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서방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더 잃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고. 여보, 버려진 집이라니 왠지 무서워요. 불길한 곳일지도 모르잖아요. 아휴, 그렇지 않음 우리가 달리 갈 데가 있어. 그냥
날 밝은 데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아내와 함께 스님이 알려준 골짜기로 향했다. 산을 한참이나 돌아 들어가니 잡초에 묻혀 허물어지기 직전인 초가집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탓인지 집은 마치 귀신이 나올 듯한 흉가처럼 보였다. 무서워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박서방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와, 우리가 살던 집보다 나은 것 같구려. 깨끗이 치우면 살만할 거요. 그날 부부는 하루 종일 낡은 집 안팎을 쓸고 닦고 부서진 문짝과 벽을 대강 고쳐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밤이 되자 온몸이 녹초가 되어 부부는 바닥에 누워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한밤중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뜬 부부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들었어요? 응, 도둑이 들었나? 조심해요. 박서방은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마당을 살폈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는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뭐 별일 아니었나 봐. 하지만 아내는 자꾸만 꺼림칙하다는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무서워요. 아휴, 우리가 이 집에 괜한 짓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마당으로 나간 박서방도 놀라고 말았다. 부엌에 있던 솥뚜껑이 마당 한가운데 던져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거 당신이 한 거 아니죠? 아니, 내가 왜 솥뚜껑을 던져? 간밤에 진짜 도둑이 왔다 간 거 아니야?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수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이번엔 마루 위에 항아리가 올라가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엔 솥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박서방은 홧김에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누구든지 들어라!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도둑도 아닌데 밤마다 기이한 일이 반복되자 부부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서방이 변소에 가려는데 집 주변에 어른거리는 파란 불빛이 보였다. 도깨비 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박서방은 그제야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기가 좀 세다고들 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모양이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진짜 도깨비가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결국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무렵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집안을 슬그머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눈이 마주친 박서방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그러자 담장 너머에서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가 슬쩍 얼굴을 내밀었다. 박서방, 박서방, 여기에서 뭐하나? 여긴
원래 내가 노는 터인데 뭐하나? 뭐 하다니? 살고 있지. 여긴 버려진 집이라 우리가 들어온 거요. 도깨비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버려지다니? 누구 맘대로? 당장 나가! 여긴 내 집이다, 내 집! 화가 난 도깨비는 펄쩍펄쩍 뛰며 고함을 질렀다. 그 모습에 겁이 났지만 박서방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못 나간다. 절대. 여기 나가면 우린 갈 데가 없다. 도깨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지독하다, 지독해. 그럼 나도 내 식대로 뺏어보지 뭐.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도깨비는 안방으로 쿵쿵 들어가 아래목에 떡하니 앉아버렸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기절할 듯 놀라며 소리쳤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내 집이고 내 방이다. 박서방도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며 도깨비에게 따졌다. 이복의 도깨비 양반!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있는 방에 그냥 들어오면 쓰나? 예의란 게 있지 않는가? 하지만 도깨비는 들은 채도 않고 벌렁 드러누웠다. 내 집이고 내 방인데 뭐 어때? 니들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남편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도깨비라고요? 아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갑시다. 네? 박서방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갈 데가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소. 답답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남편에게 아내도 더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답답해하던 아내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뭇가지와 낙엽을 잔뜩 모아 아궁 위에 불을 활활 지폈다. 순식간에 방바닥이 뜨겁게 달궈졌다. 어우, 더워.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거야? 도깨비는 땀을 뻘뻘 흘렸다. 박서방 부부는 미지근한 윗목에 앉아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안 뜨거워요? 전혀. 좀 더 뜨끈했으면 좋겠네. 도깨비는 엉덩이를 이리저리 들썩이며 소리쳤다. 뜨거. 이러다 내 궁둥이가 동구이 되겠네. 점점 더 방바닥이 뜨거워지자 지독하다, 지독해. 오늘은 일단 나가겠다. 도깨비가 밖으로 도망치자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휴, 드디어 갔나 보네요. 근데 또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설마. 역시나 다음날 아침 마당에는 돌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또 도깨비 짓일까요? 아내가 말했다. 잘 됐네. 쓸 데가 있었는데. 박서방은 웃으며 돌멩이로 집 주변에 튼튼한 담장을 쌓았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고맙다, 도깨비야. 담장에 허술했는데 덕분에 잘 됐다. 돈을 쌓아두면 내가 더 무서워했을 텐데. 난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라. 맞아요, 여보. 저도 돈이 제일 무서워요. 어휴, 말만 해도 무섭네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돌 대신 돈이 쌓여 있었다. 박서방의 예상대로였다. 그 후로 부부는
도깨비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에 도깨비를 불러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가 말했다. 박서방, 보름 후에 비가 아주 많이 올 걸세. 강물이 넘쳐 큰일 날 테니 조심하게. 박서방 부부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모두가 중요한 물건을 언덕 위로 옮겨 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 도깨비가 앞일도 볼 줄 아나 봐요. 그러게, 이번에도 덕을 많이 봤어. 그 후 부부와 도깨비는 친구처럼 지내며 지극정성으로 대접했고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농가 밭을 사서 살림이 날로 나아졌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변했고 마을엔 새길이 깔리고 가로등이 켜져 밤에도 환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도깨비가 통 안 보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글쎄, 혹시 저것 때문인가? 도깨비 불이 보이던 곳에는 이제 환한 가로등이 서 있었다. 혹시 불빛 때문에 마을로 못 내려오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부부는 뒷산을 바라보며 괜시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부부는 도깨비와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옛날을 회상했다고 한다.